안녕하세요. 정보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최근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다우지수가 0.36%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0.08% 소폭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9%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다라는 점 기사 제목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일본이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키포인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늘에 발표된 일본의 경제 지수가 3.9% 1분기에 3.9%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솟구친 5.1% 감소한 것보다 양호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간밤에 미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폭 조정을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다고 조금 전에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0.19%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 상해 지수도 0.5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 지수 0.02%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코스피 우리 시장도 0.13%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 지수는 0.6%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타이완, 대만 지수도 0.0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가상화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시죠. 1시간 기준으로 수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계속 급락세를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3,8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제까지는 조금 어제 고점은 320만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는 오늘은 280만 원 선까지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2.99%, 3%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또 거래대금 3위인 리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오늘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961원까지 저점을 찍고 현재는 999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거래대금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셀럽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럽까지도 오늘 이렇게 가상화폐 대부분이 어제는 그래도 상승하는 것 같다가 오늘 또다시 눌림을 받았는데요. 오늘 셀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4%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4,589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5위 차지하고 있는 클레이튼도 한번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크게 눌렸는데요. 오늘 오후 이후에 계속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1,17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은 바나나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바나나톡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44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13% 조정을 받으면서 3,247.8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기관이 2,61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447억 원, 외국인이 2,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어제는 6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했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447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어제도 1,200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 오늘은 2,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또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지수 등락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종이목재 업종과 화학 업종이 나란히 0.79%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음식료품도 0.1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섬유와 의복 업종까지도 0.09%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 및 금속 업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광물 업종이 0.11% 소폭 내림세를 보였고요. 의료 정밀 업종이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기계 업종이 7%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운수창고 업종이 2% 넘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건설업도 0.18% 상승했습니다. 또 운수장비 업종과 유통업종까지도 빨간불을 켠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이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종이 1%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금융업과 은행업, 또 증권업종까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보험업종까지도 0.5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03%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986.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744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111억 원, 외국인이 195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3거래일 만에 개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어제는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했지만 오늘은 111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또 기관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9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정리했고요. 오늘도 18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지수 등락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타 서비스 업종이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유통업종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제조업종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건설업종이 1% 가깝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업종이 0.07% 소폭 오름세를 보인 반면에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이 0.29%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오락문화 업종이 1% 넘게 크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금융업종도 0.73%, 운송업종까지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업종 0.81% 조정을 받았고요. 종이목재 업종도 0.6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료와 담배 업종이 0.37% 오름세를 보였고요. 섬유 의료 업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업종이 0.8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금속업종이 1%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계장비업종과 비금속업종까지도 0.73%, 0.4% 조정을 받았고요. 화학업종까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타 제조업종이 1.36%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일반 전기전자 업종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0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운송장비와 부품 업종이 0.23%, 통신 서비스까지도 0.22%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0.61% 오름세를 보였고요. 소프트웨어도 0.18%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0.01% 소폭 조정을 보였고요. 인터넷 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 0.4%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왕의 콜센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서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유로스타님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목소리가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네, 바로 네네. 시장 얘기 그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정말 보합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보신 그대로 일단 움직였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 저는 일단 이번 주 수, 목, 금, 일, 3일 좀 되게 중요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동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좀 시장의 움직임도 좀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오늘 그 기간 일단 매수세 그리고 일단 외인의 일단 선물과 옵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좀 상승 내지는 일단 보합권을 기대했는데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수목금이 중요하다. 특히나 목요일에 우리 시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네네. 만기일을 대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계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계좌는 항상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현금 비중을 일단 계속 50% 이상 유지하면서 당일 진입 당일 청산을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50%를 유지하고 당일에 좀 단타적으로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신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말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크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좀 우리 시장의 오늘 주인공이었죠. 미국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가 FDA에게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또 피플바이오는 치매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는 이슈로 상승을 했고요. 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 키트를 제작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피플바이오 일단 차트를 좀 봤더니요. 네. 현재로서는 오늘 일단 26,000원 그리고 29,000원까지 돌파했는데 일단 29,000원대 일단 저항을 일단 돌파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만약에 상승하려면 26,000원대는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29,000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35,000원까지 일단 추가적인 한 20-30%까지 일단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 26,00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좀 청산하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련제로 상승을 했던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내일도 26,000원을 지켜주고 상승을 하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오늘 같이 상승했던 퓨처캠도 한번 살펴주세요, 전문가님. 퓨처캠 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 키트를 제작한다는 이슈로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퓨처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퓨처캠 같은 경우는요. 우선 이 종목도 그 18,000원에서 19,000원 일단 돌파 못하면 일단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9,000원 돌파하고 지지가 일단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이라서요. 가격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도 살짝 올라왔다가 좀 맞고 떨어지는 그림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피플바이오랑 퓨처캠이랑 계속 조금 비슷한 흐름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은 18,000원, 19,000원대 맞고 떨어지면 일부 입절을 하셨다가 19,000원, 2만 원 넘어갈 때는 아마 좀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치매 치료 관련주로 상승을 했던 퓨처캠에 대해서는 18,000원 부근에서 좀 익절을 하자, 그 뒤에 다시 진입을 하자라는 의견을 또 주셨네요. 네, 그럼 오늘장 네. 이슈됐던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존 CEO가 이제 다음 달에 우주여행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쪽 섹터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AP 위성을 일단 네. 한번 설명하자면요. 네. AP 위성 같은 경우 일단 마디 가격이 일단 17,000원대가 있는데 만약 일단 17,000원대를 일단 넘지 못한다면 일단은 좀 뭐랄까 좀 눌림이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일단 17,000원대에서 일단 안착한다면 15% 이상은 더 추가적으로 또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AP위성 흐름을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17,000원대를 넘지 못하면 눌림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17,000원을 돌파한다면 15% 이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흐름 살펴주실까요, 전문가님? 오늘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3.89% 상승을 하면서 49,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5월 20일경에 일단 저희가 일단 매수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노란 톡방에 일단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 당시 일단 43,000원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5만 원 초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미 일단 5만 원대를 한번 오늘 가까이 일단 터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49,000원을 무조건 지지해야 되고요. 49,000원 만약에 지지한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지금 보유 중이라면 내일 48,000원 이하로 만약에 밀리면 차익 실현을 조금 한 다음에 다시 돌파 시에 좀 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예상으로는 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가격적으로는 49,000원 이탈 시에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하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내일 당장은 49,000원대를 지지하는지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지지를 성공하게 된다면 53,0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 만약에 48,000원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관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또 같이 상승했던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19% 상승하면서 16,3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12,900원, 13,000원대가 일단 지지되고요. 위쪽으로는 일단 저항대가 18,000원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일단 18,000원일 거거든요. 만약에도 내일 다시 18,000원대가 올라와서 저항을 준다면 거기서 일단 50% 내지 70% 정리한 다음에 다시 밀렸을 때 일단 잡는 게 좀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도 이익전을 실현했다면 그때는 좀 만약 18,000원 돌파된다면 추가적으로 25,000원까지 예상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 18,000원에서 2만 원대를 한 번도 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18,000원, 2만 원대까지 온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 차라리 일단 12,000원이나 15,000원 근처에서 다시 매수를 좀 하고 이렇게 계속 좀 박스권 매매를 하다 보면 강력하게 한 번에 2만 원대 돌파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거의 15%나 20% 올리면서요. 그때는 홀딩해도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짧게 올려줄 때에는 이익전을 실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8,000원 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좀 눌렸을 때 12,000원대에서 다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던 이슈에 대해서 종목들 세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입니다.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이렇게 이 섹터 있잖아요. 우주항공 섹터들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의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해야 된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아무래도 일단 가장 강력한 종목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좀 대장주로 보이고 있는데 네. 많이 못 먹더라도 그나마 좀 수급이 일단 좀 좋고 네. 이런 종목들을 좀 노린다면 좀 안전한 수익을 좀 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당장에는 솔직히 49,000원대이기 때문에 밀려준다면 차라리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종목을 꼭 진입해야겠다 그러면 49,000원에서 5만 원 돌파될 때만 들어갔다가 49,000원이나 48,000원 이 탓이 빠져나오는 조건으로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섹터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데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눌렸을 때 잘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오늘은 또 종목별로 눌림이 보인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전문가님. 이쪽 섹터는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이쪽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올랐을 만큼 좀 올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조금 눌림을 좀 다시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어느 정도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또 계속 가는 종목을 또 계속 가고 있어요. 한전산업 네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우리기술까지도 오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한전산업도 한번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전망을? 네, 잠시만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전산업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9,8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도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어제 주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까지도 급등세를 이어갈까요, 전문가님? 만약 내일도 일단 저희가 사실 이 종목도 노릴 수 있는데 네. 조금 이런 거는 좀 고수의 영역이라서 말이죠. 내일도 만약에 일단 9,860원 그리고 일단 만 원대를 좀 더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일단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 초보님들을 하기보다는 조금 고수님들 일단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전문가님 근데 만 원대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더 눌리지 않고 좀 더 상승했을 때 돌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올랐던 우리기술도 한번 주가 살펴주세요. 네, 우리기술도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올랐다가 윗골이 맞고 일단 떨어졌는데요. 가격대가 2,900원, 3,000원대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에 일단 맞고 떨어진 게 조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가격이 일단 2018년 6월 달에 보면요. 일단 맞고 떨어진 그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일반봉에서는 보이지 않고 월봉에서 일단 보면 보이시는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3,200원대에 또 맞고 떨어질 거예요, 아마요. 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좀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조금씩 있다 계속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서 당분간은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눌림에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내일도 만약 그 가격대가 온다면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50% 정도는 차익 실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50%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들이 어제까지는 또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급락세를 보이면서 보유자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불안하셨을 텐데 하루 만에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해운주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안 그래도 오늘 노란 톡방에서 일단 해운주 두 종목을 일단 매수 가능이라고 일단 설명드렸는데 오전에요. 두 종목이요? 네. 네네네. 두 종목 어떤 걸 말씀하셨을까요?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종목을 네.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네. HMN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가도 제가 일단 노란톡방에서 어느 가격을 넘지 못하면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일단 예상드렸고요. 만약에 올라왔다면 수익권이라면 지금은 좀 수익 실현 조금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HMN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일단 못 오른 종목들이 조금 있어서 그 종목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일단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덜 오른 두 종목 지금 화면에 보이는 HMM 제외하고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일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네네네네. 네, 종목명만 말씀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네. 네, 덜 오른 거니까 페노션일까요? 페노션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페노션도 일단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대한해운도 일단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운주에 대해서는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세 종목을 한 것 같아요. 오늘 HMM만 빼놓고 세 종목을 일단 다른 종목 다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KSS 해운까지 일단 세 종목을 일단 설명드린 것 같아요. 두 종목을 일단 먼저 드리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들 한번 흐름 짚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KSS 해운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본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지금 10거래일째 옆으로 일단 12,000원대를 일단 박스권을 타다가요. 네.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 12,600원 그리고 일단 12,000 오늘 일단 800원까지 올라왔는데 내일도 만약에 일단 요 가격만 좀 유지해 준다면 충분히 한 번 더 10%대 이상을 한번 수익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하면서 요 종목을 딱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SS 해운까지도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박스권을 돌파해 준다면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페노션도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네.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7일 날 일단 음봉이 나와서 좀 밑으로 좀 더 떨어져서 6,000원대까지 일단 기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6,000원을 깨지 않고 지금 현재 오늘 다시 좀 상승이 좀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더라도 현재 지금 보시면 어저께 매물대를 좀 소화시킨 정도였는데 사실 오늘 좀 기간이 좀 도와줄 줄 알았었는데 사실 외인만 좀 매수하고 기간은 팔고 이렇게 일단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초반에 올렸다가 좀 버럭버럭 나오고 있는데 내일도 만약에 6,600원대 지지하면서 조금 돌파된다면 적어도 한 15% 정도? 10% 정도 이상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단기적으로 일단 매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7,300원 초반까지는 딱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오, 네, 좋습니다. 해운주들 중에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6,600원대를 지켜만 준다면 또 상승을 할 것 같다. 7,000원대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 밝게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또 다른 그럼 해운주 대한해운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대한해운 오늘 7%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시세를 냈는데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더 그렇게 많은 상승보다는요,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보고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다시금 좀 조정 준다면 3,300원대에서 3,400원대 매수해서 뭐 한 10%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네. 네. 해운주들 중에서 마지막 한 종목 대한해운에 대해서도 좀 더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450원인데 이제 3,300원대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10% 이상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운주들에 대해서 이슈 소개뿐만 아니라 세세한 종목들 그리고 유망한 종목까지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뭐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그동안 또 많이 올랐었던 전선주들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진짜 전선주들이 일단 하루가 다르게 일단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일단 좀 아직도 조금 좀 상승세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약간 대한전선 일단 보여드릴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오늘 좀 네. 대한전선 오늘 오늘 좀 하락하면서 상승하다가 오늘 좀 상승하다 일단 5,000원대 맞고 떨어졌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5,500원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역시나 일단 5,150원에서 일단 맞고 떨어져갖고 좀 예상에 가까이 왔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일단 4,200원 넘지 못하면 눌림이 일단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대한전선 그럼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은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일단 지금 당장은 좀 눌림이 일단 올 거고요. 다시 일단 눌림이 온 다음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반등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눌렸을 때를 기다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전선은 오늘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2,09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17% 넘게 급락세를 보였죠. 제가 대원전선을 또 잘못 봤네요. 대한전선은 네. 17%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3,4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전문가님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예전에 노란톡방에서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모두 다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이미 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대원전선까지도 한번 흐름을 짚어주세요. 오늘 마찬가지로 10%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조정 시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눌렸을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네, 안 그래도 일단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드렸다시피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오늘 한 회원님께서 일단 150% 가까이 일단 수익이 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추천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 종목도 일단 똑같이 아무래도 일단 2,400원 넘지 못하면 당연히 일단 1,800원, 2,000원대까지 일단 하락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요. 아마도 일단 1,700원 내려오면 한 번 다시 매수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대한전선, 대원전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일단 설명드렸는데 네. 항상 같이 좀 붙어 다니는 종목 같아서 좀 친근감이 있네요. 일단 네. 오늘 실선 네네네. 저를 또 감싸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눌렸던 대원전선에 대해서도 1,700원까지 조금 더 눌렸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선주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KT가 연초보다 38% 이상이나 급등을 했어요. 또 통신주들 요즘에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수가 있을까요? 통신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통신주 일단 상승은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만에 일단 30만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엄청나게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 일단 돌파 중인데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돌파한다면 35만 원에서 36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기도 하지만 현재 만약에 일단 저항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조금 50% 정도 일단 정리하고 다시 또 눌림에 매수하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단 좀 간다면 35만 원에서 36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신주들 SK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30만 원 돌파 중에 있다. 하지만 36만 원 선까지 열려 있지만 저항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통신주들 앞으로 그럼 전망 밝게 보시는 거세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 KT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조금 상승 중에 있고요. 네. KT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일단 돌파 못한 3만 원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3만 5천 원대까지 돌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GU 플러스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종목이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일단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들 만약에 진입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LGU 플러스보다는 SK나 KT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일단 SK를 일단 바라보면서요. 네. 네. 만약에 한다면 LG U 플러스 그리고 KT 쪽으로 조금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SK가 지금 현재 만약에 36,000원이니까 올라가도 10%대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도 조금 수월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으로 좀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들 중에서는 SK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통신주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뿐만 아니라 종목마다 세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입니다.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간밤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영화테크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파워로직스도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화테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 상한가 터치하면서 15,9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좀 내일도 좀 상승 여력은 있지만 가격적인 좀 중요성이 있는데요. 내일 만약에 일단 시가 지지한다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15,000원대 이탈된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돌파한다면 19,000원대까지 한번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네. 보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아직은 있지만 15,000원 이탈 시에는 좀 더 눌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19,000원대를 돌파해 주는지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소식으로 현대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ESS 생산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파워로직스도 함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파워로직스는 오늘 1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9,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파워로직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11,000원대가 일단 마진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일단 현재 단기적으로 일단 12,500원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11,000원대를 넘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조금 해야 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7,000원만 유지된다면 지속적인 상승은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네, 파워로직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7,000원대만 넘으면 지속적인 상승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11,000원대를 못 넘는다면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오늘 K사인이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를 한번 보니까 한 달 전보다 거의 2배 오른 규모예요. K사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K사인 오늘 4%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1%까지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왔고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정보 일단 못 들어서요. 3,425원에 네, 거래를 마친 K사인이요. K사인 이거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도 4% 넘는 오름세, 어제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네네네.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3,800원에서 4,000원대가 딱 한 번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오늘 봉세운 저점이 이번 달 저점이 3,000원대인데요. 3,000원대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가서 3,800원, 4,000원대는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K사인에 대해서는 3,000원대를 지켜준다면 3,800원대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만약 신규 매수를 한다면은 조금 어렵겠지만요. 3,300원 돌파 시에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3,100원, 내지는 3,000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짧게 잡아준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도 어느 정도 눌렸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세세한 종목 상담과 또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시장에서요.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를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그동안 좀 네. 올랐다가 좀 네. 하락식이나 눌림을 일단 거친 종목들을 일단 탐색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콜드체인 저온 유통 관련주를 보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일단 소형 가전 쪽을 일단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콜드체인 관련주들이요. 세부 네. 종목들 한번 짚어주세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콜드체인 관련주로는 네. 오늘 태경 케미컬도 1%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서린바이오가 6% 넘게 큰 폭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창 솔루션까지도 5%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눌림을 받았네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우선 대한과학이라든가 네. 그리고 일신바이오 네, 일신바이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네. 네,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 두 종목도 그럼 차트로 한번 흐름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일단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요, 지난 4월 26일 2만 원대 일단 고점을 정확히 찍고 현재 일단 눌림을 거의 2만 원대니까 거의 상승을 일단 12,000원을 생각한다면 거의 80% 정도 눌린 가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올린 것을 일단 다 반납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좀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일단 생각하고 저는 일단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매집을 해 간다면 충분히 일단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현재 네. 4월 7일 날 일단 저점을 기반으로 만약에 지켜준다면 충분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승 가격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상승한다면 16,000원대 초반까지만 성공된다면 그 정도라면 충분히 30% 이상 정도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하지만 아무래도 일단 이슈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일단 G7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된다면 충분히 한번 슈팅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단 종목을 선별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차트 흐름 살펴보니까 역시 전문가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차트 보니까 이제 좀 우하향을 하고 있길래 저 같으면 좀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저가에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또 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콜드체인 관련주에 대해서 대한과학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4월 7일에 저점을 지켜주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요. 4월 7일에 저점이 11,750원이니까 11,750원을 좀 지켜주는지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또 눈여겨보신다던 일신바이오도 한번 차트 살펴볼까요?
이신바이오는 오늘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6,0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신바이오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6,400원대에 일단 마디 가격이 일단 형성이 무너지면서요, 아무래도 일단 2차적인 눌림까지 5,000원 초반까지 일단 내려올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좋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두 번째 저점인 5월 6일날 저점이 5,4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5,400원의 1차적인 매수 그리고 4,700원대의 2차적인 매수를 일단 감행할 생각입니다. 대신 일단 비중을 일단 많이 싣지 않고요. 일단 5% 정도 일단 먼저 진입을 해볼 생각으로 1차, 2차 가격을 일단 선별해 놓고 일단 더 디테일한 가격은 노란톡방에서 일단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로스타님이 또 유망한 종목 여러 개를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콜드체인 관련해서 일신바이오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요. 1차 매수는 5,400원대에서 1차 매수를 좀 어느 정도 분할로 해보고 2차 매수는 4,700원대까지 내려오면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자세하고 세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도움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내일 우리 시장 다시 상승하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